네, 안녕하세요. 하루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엄마의 하루타 대화법의 세 번째 시간을 한번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은 아이를 존중할 때 대화가 쏠쏠 풀린다. 네, 맞아요. 아이를 존중할 때 대화가 쏠쏠 풀린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애기들 정말 초등 저학년 때나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정말 애들이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요즘은 굉장히 생각이 빨리 성숙하고 자기 생각이 강해서 하란다고 하고 가란다고 가고 오란다고 오고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 아이들이. 또 어떻게 보면 하란다고 하고 시키는 대로 했던 아이가 나중에 한꺼번에 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 잘 듣는 아이가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의 견해를 똑부러지게 얘기하는 친구들. 그 순간에는 엄마가 불편하고 부모가 불편하고 선생님이 불편하고 친구가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처해서 얘기하고 그게 대응하고 아니면 협상을 하거나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이의 생각을 존중할 때 대화가 술술 풀린다. 제가 지금 그저께 저희 가족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아들이 지금 대학교 2학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노래를 한다고는 하지만 세상을 좀 아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인턴이잖아요. 인턴을 한번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렇게 어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삶의 현장에서 느껴보기도 하지만 또 약간 어떤 직업적인 면, 어떤 진짜 어떤 업무적인 면에서 또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또 거기서 우리가 배울 게 무엇인가를 또 하는 게 또 인턴이잖아요. 자기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에. 근데 어쨌든 거기 좀 어떤 게 할 만한 인턴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게 나왔어요. 이제 큰 누나가 어떤 뭔가 정보를 알아가지고 슬쩍 저한테 막내가 이쪽에 좀 관심 갖고 인턴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워낙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있고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아이가 아니거든요. 제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슬쩍 큰 누나가 이런 얘기를 하네 하고 쓱 던졌어요. 그리고 아무 말을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한 하루 지난 다음에 그거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또 한마디 하고 그냥 또 넘어갔어요. 근데 아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주니까 자기가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나한테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분야를 경험해보는 게 좋을까? 경험하지 않은 게 좋을까? 이걸 계속 고민하더니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이틀 지난 뒤에 한번 지원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래 잘 생각했어. 큰 누나도 너한테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엄마도 실은 네가 좀 선택하길 바랬는데 또 아니라면 네 생각을 존중하기로 했어. 근데 네가 선택을 하다니 너무 잘 생각했다. 그러면서 토익인가 또 필요하다고 또 토익 시험을 알아서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이게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네가 지금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 인턴 자리가 얼마나 필요한 줄 알아? 라고 막 이렇게 정말 지시하듯이 했다면 우리 아들은 분명히 저 안 할라면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제 그러더라고요. 큰 누나가 이 부분은 좀 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살짝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니까 우리 막내가 딱 그러더라고요. 시켜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서 판단합니다. 거기까지 할 겁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지 시킨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지. 엄마가 너를 알지. 그래 네 판단에 맡길 거고 네가 선택한 만큼만 해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기분 좋게 끝났어요. 얘기가. 그런데 어때요? 나도 약간 바라는 바로 큰 누나도 약간 바라는 바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대화가 참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야 되는 걸 제가 특히 우리 막내 아들하고 대화하면서 많은 거를 깨달아요.
그래 이렇게 조금만 기다려주면 될걸. 이렇게 조금만 지시하지 않고 그냥 슬쩍 던져주고 네가 판단해. 네 생각을 존중해 줄 거야 라고 하는, 분명히 그걸 아이가 느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 아들이랑은 큰 소리 나지 않고 그렇게 존중해 가면서 스스로 풀어가도록 하니까 일이 술술 풀리고, 예, 갈등이 없고, 네, 그저 눈 마주치면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들아 고맙다,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관계를 깨지 않는 법은 결국은 존중이죠, 존중. 예. 그래서 우리가 특히 근데 이게 성인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나도 습관인 것 같아요. 엄마도 끝없는 훈련을 통해서 대화하는 법을 좀 연습하시고, 웃고 올라오지만 좀 참으시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랬을 때, 성인이 됐을 때도 충분히 존중해주는 그런 자세로 대화를 하지 않나. 근데 이게 막내를 통해서 내가 대화의 어떤 그 존중을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욱하는 걸 내리고 그 막내를 통해서 연습했더니 이게 다른 관계에서 다 연습한 대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만, 가장 까다로운 사람, 가족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사람 한 사람을 상대로 내가 인내심을 갖고 존중하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면 그냥 다른 사람은 조금 더 쉽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아이를 존중할 때 대화가 술술 풀린다. 그럼 대화가 술술 풀리면 어떨까요? 일도 술술 풀리겠죠. 관계가 술술 풀리면, 예, 대화가 술술 풀리면 관계가 술술 풀리고, 관계가 술술 풀리면 일이 모두 술술 풀린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아이와 관계를 좀 풀어나가면 어떨까. 예, 존중했을 때, 네, 모든 게 풀린다는 사실. 예, 오늘은 그 존중에 대해서, 대화법, 특히 존중을 하는 대화법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이 한 권의 책이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좀 중요하다고만 생각하는 거 또 다음 시간에 잠깐 얘기 나눈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